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1935년 1월 4일 미국 캔서스시티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 10층에 있는 1046호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안에 들어서니까 벽에는 이미 여기저기 피가 튀어 있었고 바닥은 핏자국이 흥건했죠. 안에는 한 건장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 흘리는 머리를 붙잡고 있었는데요. 일단 대원들은 신속히 그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틀 전이었던 1월 2일 오후 1시쯤 체크인했던 남성입니다. 당시 검은색 수트를 잘 차려입었고 외관상 20대 중후반, 갈색 머리에 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그의 귀가 마치 어릴 적부터 레슬링을 했던지 또는 오랜 시간 짓눌린 것처럼 부풀어 보였고 머리에도 찢어진 흉터가 보입니다. 직원들은 어렸을 때 건전한 레슬링을 했겠지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은 대뜸 창문이 없는 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이 호텔에서 적당한 방 하나를 내어줬고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그가 체크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롤랜드 T. 오웬이라고 서명했고 주소는 로스앤젤레스라고만 적었고요. 곧이어 벨보이 랜돌프가 그를 10층 1046호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뒤 호텔 청소부 메리가 이 객실을 치우기 위해서 1046호 앞에 섰죠. 노크를 했더니 오웬이란 사람이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실내가 워낙 창이 없다 보니까 어두운 방입니다. 손님은 구석에 있는 작은 램프만 켜놓은 채 방이 여전히 어두웠죠. 메리가 간단하게 청소를 시작했고 남자는 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 것 같더니 그러다가 메리에게 곧 친구가 이곳에 올 예정이니까 갈 때 문을 좀 열어놔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에 손님 오웬은 왠지 모르게 심란하고 초조한 듯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메리는 다시 방을 찾았습니다. 새로 교체할 깨끗한 수건 몇 장을 건네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실내가 어두워서 실루엣만 보일 정도였는데 오웬이 침대 헤드에 쓰러진 듯 기대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죠. 외투도 여전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가 깜짝 놀라서 수건을 놓으려고 했고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눈이 탁자 위에 있는 메모에 가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돈, 나는 15분 안에 돌아올게. 기다려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메리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다른 객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메리가 다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메리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빈 방이 아니었습니다. 오웬 씨가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 있었던 거죠.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웬 씨는 이번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손짓하는데요. 메리는 빠르게 가벼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오웬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돈. 난 먹고 싶지 않아.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방금 아침 먹었어. 그는 수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 사실 청소부로서는 이제 같은 방 안에 있다 보면 이렇게 손님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을 나가게 되죠. 그날 저녁입니다. 메리는 4번째로 오웬 씨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제처럼 새 수건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문 앞에 서서 문득 이번 손님은 좀 묘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방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던 오웬 씨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메리는 방문객이 있다고 생각했고 밖에서 노크하면서 수건이 더 필요한지 물었죠. 그런데 안에서 필요 없어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날 밤 자정 돌연 호텔 10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크게 다투는 것 같았는데 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일부 투숙객들은 잠에서 깨버립니다. 들어보니까 1046호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요.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프론트에 전화를 할까 했지만 마침 소란이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1월 4일 금요일 아침 7시 시점에서 1046호 손님이 여태까지 두 밤을 이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직원이 이 방에 수화기가 내려져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벨보이 랜돌프를 올려 보내는데요. 그가 가보니까 문고리에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는 확인을 해야 됐기에 그가 문을 두드렸고 이때 안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들어와서 불을 켜세요!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벨보이가 문을 열어달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노크를 했죠. 하지만 이번엔 아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약간 기분이 상했던 벨보이는 수화기 잘 두세요! 소리친 뒤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난 오전 8시 30분. 이상합니다. 여전히 1046호의 전화가 불통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벨보이가 올라갔고 노크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벨보이는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웬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때 벨보이는 이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했고 조금 더 방에 들어가서 이 떨어져 있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어두고는 방을 나가게 되죠. 1월 4일 아침입니다. 벨보이가 왔다 간 그 후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1046호의 전화기가 또 불통이라는 신호가 잡혔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이 난 벨보이 랜돌프가 올라가 보는데요. 빠르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자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게 돼요. 오웬이 바닥에 웅크려서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랜돌프가 일단 불을 켜봤죠. 그랬더니 뒤통수에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침대, 벽, 바닥, 화장실까지 온통 피투성이인 것을 확인합니다. 랜돌프는 일단 오웬이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프론트에 구조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오웬은 살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 경찰과 희미하게나마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는 욕조에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혹시나 해서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가늘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고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인 1월 5일 새벽 오웬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피해자의 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의 목과 발목, 손목에는 강하게 눌린 자국이 있었고요. 흉기로 수차례 가슴을 찔려서 폐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또 머리를 수차례 맞았는지 두개골이 완전히 골절된 상태. 이 모습이 마치 방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듯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수사가 시작됐죠. 1046호는 천장까지 피가 튀어 있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이 방에 피해자의 어떤 기본적인 소지품 또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세면도구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오웬이 심각한 외상을 이제 입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도구가 뭐였냐, 흉기가 뭐였냐, 이조차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은 수화기에서 지문 4점, 그리고 방 안에 물이 담겨 있는 물컵 2개,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 하나, 그리고 묽은 황산이 담긴 아주 작은 병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당시 경찰이 이것만으로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추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이후의 수사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사망한 오웬 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호텔 들어왔을 때 썼던 명부 기억하시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롤랜드 T. 오웬. 이 이름으로 신원 조회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신분을 감춘 걸까요? 이후 경찰은 주정부의 협조를 부탁해서 그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 호텔에 묵기 전 다른 호텔에 머물렀던 사실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호텔의 직원들이 이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고 사체를 확인하러 왔는데, 먼저 A호텔의 직원은 그가 호텔에 와서 외부와 차단된 방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이름은 유진 K. 스콧으로 기억했습니다. B호텔에서 직원은 그의 이름을 던컨 오글트리라고 알고 있었죠.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죽은 남성이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성과 함께 방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지만 그 남성 역시 신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더욱더 미국에 빠졌죠. 왜 신분을 속였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소지품도 없어요. 신분증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굳이 매번 창문도 없는 이런 고립된 방을 원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죽기 전에 전화도 하고 메모에도 이름이 있던 돈이라는 인물의 정체? 그리고 피해 전날 1046호에 들린 그 여성의 목소리. 이걸 파악해보면 될 텐데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요. 정말 막막해진 거죠. 무엇보다도 죽기 전에 오웬 씨는 이 사건이 누가 봐도 타살인 사건인데 왜 욕조에 부딪힌 거라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모든 것이 미스테리 투성이었습니다. 자, 이후로 미국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 1046호 의문의 남성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2달, 3달이 지나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결국 경찰은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기로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익명의 남성이 오늘 장례를 치를 그 시신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떤 여성과 사귀었는데 자신과 셋이서 함께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간략하게만 말하죠.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 장례식에 필요한 돈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곧이어서 상당한 현금이 신문지에 쌓여 도착했고요. 같이 온 작은 메모에는 사랑은 영원히 루이스라고 쓴 글귀가 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건 발신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죠. 그렇게 그가 묘지에 묻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46호 살인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었고 사실상 이대로 묻히는 듯 했죠. 그런데 그해 가을,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 한 통을 걸어옵니다. 대뜸 오웬이라는 사람이 2년 전에 실종된 친오빠 아르테무스 오글트리라면서 흐느꼈죠. 근데 이 오글트리라는 이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B호텔에 있던 사람이 성으로 이제 그 사람이 썼다고 기억한 같은 이름이거든요. 당신의 오빠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최근 우연히 잡지를 통해서 이 기사를 접했고 바로 오빠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아르테무스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던 1934년 갑자기 사라집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다고 해요. 그는 떠난 후에 가족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손글씨가 아닌 전부 타이핑된 편지였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알기로는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아르테무스는 타자기를 사용할 줄 몰랐었는데요. 게다가 편지 내용도 평소 그 아들의 말투와는 좀 달랐습니다. 아니, 가족한테 보낸 편지에 약간 거슬리는 속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식구들은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해서 행방을 찾았지만 사실 여태까지 어디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아르테무스 어머니를 만나서 신원불명의 롤랜드 T. 오웬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녀의 아들임을 확인합니다. 그토록 찾았던 아들이 결국 방에서 살인을 당했고 시신은 이미 땅에 묻혀버린 사실에 어머니는 오열했겠죠. 경찰로서는 그나마 그가 이제 누구인지 밝혀졌으니 이제는 살인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날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오웬, 아르테무스가 호텔방에서 사망한 날은 1935년 1월 4일. 하지만 어머니는 1월 이후에도 아들에게서 3통이나 편지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 타이핑으로 쓰여진 편지였죠. 경찰이 이 편지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듣다 보면 경찰이 제대로 한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껏 1046호 살인사건은 유명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고 기록으로만 존재합니다. 집을 떠난 아르테무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미스테리로 봉인된 것은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또 다른 호텔 관련 영상은 하단을 클릭해주세요. 디바제시카였습니다.